티라 힐링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인격 장애가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몇 번 만난 이후에는 약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좀 말들에 정말 진심으로 깊게 공감했거든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뭔가 잘하면 저 사람이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사람 혹은 사람의 인격을 고치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니다, 그런 확신을 좀 얻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영원히 치료가 불가능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그렇게 자리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보통 10대 때 어느 정도 기본 가닥이 형성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기회에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 학교폭력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미디어, 온라인, 데이트 폭력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조명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교나 다른 여러 곳에서의 관계적, 집단적 폭력들이 나르시시스트 인격장애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아직 잘 인지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애들이 싸워봤자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겠어. 크면 나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문제를 방치하고, 되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식이 요즘에서야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더 미숙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대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나르시시스트 인격장애가 과연 얼마나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신질환이기에 앞서서 성격과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심각한 증상이 뭔가 발현되거나 해서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약물 처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마저도 약물 치료도 잘 되지도 않아요. 이들은 남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관계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타인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진정한 대화나 배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치료가 힘들어요. 상담 치료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 성찰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보통 심각한 약물 오남용, 중독 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겉보기에는 가면을 써서 안 그래 보일지 몰라도 엄청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술, 담배, 카페인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서 약물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죠. 이게 신경정신 계열 약들이 안 받거든요. 사실 정신의학과에서는 상담이나 약물 치료 등을 받아서 힐링을 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은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바로 악성 나르시시스트 피해자들,
제가 예전에 나르시시스트 서바이버라고 불렀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뢰감 도둑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런 나르들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자해나 공격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심리적 트라우마나 정신질환, 인격장애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대안도 없이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죠. 나르시시스트나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 치료나 교정이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것은 그들의 성향과 그리고 어떤 가면을 쓰고 가스라이팅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바운더리를 설정하시고 필요시에는 강력한 통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상당히 일관적으로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관계적 대응이라든지 정말 심한 경우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그래서 대응법을 잘 아는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인 아이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일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통상적인 10대의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세, 6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심리적, 도덕적 성장이 멈춰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문 서적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도 진짜 어린이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성인 아이들은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때문에 이들의 내면이 이렇게 심각하게 미성숙하고 꼬여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설사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오래 두고 볼 일이라는 거죠. 평생을 같이 알아도 알 길이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믿거나 공감이나 배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의 사람인지 진실의 사람인지 좀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의 사람들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도 힘들고 대화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덫을 쳐놓은 다음 거짓의 가면을 벗고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인격장애는 되게 유형도 엄청 많고 종류도 많고요. 다른 정신질환이나 신경과 질환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의사나 상담사에 따라 진단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이런 다양한 여러 증상들, 뭔가 이런 징후들 중 가장 기본은 나르시시스트 인격장애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좀 읽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심각하다고 하는 정신질환들도 새로 개척되고 있는 뇌 스캔이나 전기 치료 방식들로 인해서 좀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굉장히 미개척 분야다. 최근에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그런 치료 기법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생각도 정리를 잘 해서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르시시스트도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도 뭔가 호전이 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쉽지 않겠지만 뭔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힐링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